오늘 꿈소녀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세 살배기 손주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엄마는 연지 아빠랑 방에서 놀아요. 그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참는 것과 지키는 것. 사랑과 용기. 그 경계에서 한 할머니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민이는 어릴 때부터 참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힘들면 앉아 쉬세요. 제가 치울게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 숙제도 봐주고 집안일도 거들고 제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빠르게 승진까지 했지요. 주말이면 집에 와서 아버지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냉장고에 뭐가 떨어졌나 살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30이 넘어서야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지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지라는 여자는 빈손으로 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싶어 넘어갔는데 인사를 해도 고개를 푹 숙이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하더군요.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 진한 화장. 뭐 예쁘게 꾸미는 건 나쁜 게 아니지요. 하지만 시댁 어른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런 차림이라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말투도 짧았어요. 존댓말은 쓰는데 왠지 형식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지요. 눈빛도 그랬습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차가운 눈빛. 하지만 정민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정민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민지는 대답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정민이는 그런 민지를 보며 쑥스럽게 웃었지요. 아들의 그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참 멀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랬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민지는 명절 인사 한번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바빠서요라는 말만 남기고 얼굴도 안 비쳤지요. 대신 카톡으로 짧게 인사만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이모티콘 하나 덜렁 붙여서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비는 시댁에서 부담하시는 거죠. 아기 낳으면 산후도우미 한 달은 써야 해요. 육아휴직 들어가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생활비 보조 좀 부탁드려요. 하나하나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정민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쩔쩔맸고 나는 속이 끓어올랐지만 꾹꾹 눌러 참았지요. 그래 아들만 행복하면 됐어. 며느리 미움 받으면 아들만 고생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의 시작이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 감아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민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신랑 어머니인 저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진 찍을 때만 억지로 미소 지었을 뿐이지요. 하객들 앞에서 인사할 때도 정민이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배경 같았어요. 괜찮아,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또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아들은 결혼했고 신혼집은 마련됐고 새로운 가정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아들 보낸 게 서운해서 그래요. 하지만 진짜 서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저런 여자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였지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민지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머님, 아기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손주가 생기는구나 싶어서 기뻤지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축하한다, 민지야. 몸조리 잘하고. 네, 어머님. 그런데요. 민지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요구사항이 나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산후조리원은 강남 쪽으로 예약했어요. 2주에 800만 원이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800만 원. 우리 부부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었지요.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요즘은 다들 그 정도는 해요.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끝을 흐리며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민지.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절하면 손주한테 안 좋은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출산용품 리스트 카톡으로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카톡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유모차 180만 원, 아기 침대 150만 원, 카시트 90만 원, 수유이자 80만 원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다 필요한 거니? 네,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애기한테 좋은 걸 써야죠.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다 사주면 우리 적금이랑 보험을 다 해지해야 해요.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건데 어쩔 수 없지. 평생 한 번 있는 일이니까. 결국 우리는 20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급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산후도우미요. 3개월은 써야 할 것 같아요. 3개월? 네, 제가 혼자 육아하면 산후우울증 올 수 있어요. 한 달에 30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305만 원씩 3개월이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미 1400만 원을 쓴 상황에서 또 1000만 원이라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민지야, 그건 너무. 시댁에서 안 도와주시면 친정에서 도와줄게요. 그럼 정민이한테 말해서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어요.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결국 우리가 돈을 마련했지요. 남편 퇴직연금 일부를 당겨 쓰기로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 하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요. 그렇게 지우가 태어났어요. 정민이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지우 태어났어요. 3.2kg 건강한 아들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니.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감염 위험 때문에 방문 제한이에요. 나중에 집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뒤에야 겨우 허락을 받아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손 소독하고 가운 입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지요. 민지의 방에 들어갔을 때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지요. 민지야, 아기는? 아, 지금 신생아실에 있어요. 자고 있을 거예요. 잠깐 보고 싶은데. 나중에 보세요. 깨우면 안 돼요.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없었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14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줬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지요. 나는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아기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며 지우를 찾았지요. 박지우. 빨간 얼굴로 자고 있는 작은 아기. 우리 손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라니.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지우야, 할머니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뒤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산모분께서 면회 시간 끝났다고 하시네요. 1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산후조리원을 나왔어요. 2주 뒤 민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신혼집 청소를 해주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뒀지요. 하지만 민지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반찬도 정기 배송으로 시켜 먹어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정성껏 만든 반찬이 마치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누라 예민한 거겠지 싶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한 번도 친정이나 시댁에 아기를 보여주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하면 핑계를 댔지요. 지금 아기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은 예방접종 날이에요. 감기 걸릴까봐 외출 못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지우가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용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명절인데 손주 얼굴도 못 보다니.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가볼까? 안 돼요. 민지가 싫어할 거예요. 결국 우리 부부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100일이 지나 있었지요. 100일 사진만 카톡으로 받았어요. 실물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정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지우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보러 갈 수 없을까? 정민이가 난처하게 말했어요. 엄마, 민지가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100일이 넘었는데 할머니가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잖니. 알아요, 엄마. 제가 민지한테 말해볼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번에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미역국부터 시작했어요. 지우 낳고 민지가 미역국 잘 안 먹는다고 해서 더 정성껏 끓였지요. 쇠고기를 듬뿍 넣고 참기름에 볶아서 은근하게 끓였습니다. 잡채도 만들었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손질해서 볶았지요. 정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갈비찜도 했습니다. 갈비를 미리 삶아서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워뒀다가 푹 졸였어요. 감자, 당근, 밤까지 넣어서 영양 만점으로 만들었지요. 김치도 새로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았어요. 아삭아삭한 젊은 김치가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금방 먹을 수 있게 만들었지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무침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오전 내내 부엌에서 땀 흘리며 요리했지요. 오후가 되어서야 다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통에 하나하나 담았어요. 식으면 안 되니까 따뜻할 때 가져다 줘야겠다 싶었지요. 큰 보냉 가방에 음식을 가득 담았습니다. 양손 가득 들고 나니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지요. 손주 얼굴도 보고 며느리도 도와주고 아들도 반찬 먹이고 생각만 해도 기뻤습니다. 버스를 타고 신혼집이 있는 동네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내려 걸어갔어요. 팔이 아팠지만 참았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지우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지요. 7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진짜. 또 오시나 봐. 난 그 할망구 오는 거 너무 싫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망구.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지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분이 누군데? 내 엄마야. 지우 할머니시잖아. 알아요. 근데 솔직히 좀 그래요. 매번 반찬 싸들고 오시는데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잖아요. 그거 받아서 냉장고에 넣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무거운 가방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건데. 정성? 솔직히 위생이 더 걱정돼요. 요즘 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조금만 잘못 먹어도 탈나요. 할머니표 음식 먹고 병균 옮으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병균? 내가 만든 음식이 병균이라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지만 손이 덜덜 떨렸지요. 그리고요, 매번 오실 때마다 집안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왜 저렇게 하니 진짜 스트레스예요. 시어머니는 원래 다 그런 건가요?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아니긴요. 지난번에도 지우 기저귀 가는 거 보시더니 요즘은 저렇게 하나.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육아법 가르치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었는데 요즘 기저귀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서 신기했던 거였어요. 그게 간섭으로 들렸던 건가요? 하여튼 오늘은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우 낮잠 시간인데 깨우면 또 보채거든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뒤로 빼며 조용히 물러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지요.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낯선 여자였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 손에는 배달 그릇 여러 개를 들고 있었어요. 지우 외할머니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외할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표정이 미묘했지요.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외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여전히 비상계단에 숨어 서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손에 든 반찬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미역국, 정성껏 볶은 잡채, 오래 졸인 갈비찜, 아삭하게 담근 김치. 이 모든 게 병균이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며느리한테.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의 아내한테.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지요. 1층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범벅이 됐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느라 숨이 찼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탈 수 없었습니다. 다시 7층을 지나가는 게 두려웠지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지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옆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지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반겼어요. 여보 왔어요? 민지네 집 다녀왔어요? 네. 지우 봤어요? 많이 컸어요? 못 봤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봉지를 싱크대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꺼내서 냉장고에 넣었지요.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여보?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지요. 여보,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남편이 화낼 게 뻔했어요. 그러면 정민이가 곤란해지고 민지와 싸우고 결국 손주를 못 보게 될 테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쉬고 싶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망구라고 했어. 병균이래. 내가 만든 음식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지요. 아, 내겐 며느리가 없구나. 손주도 내 손주가 아니구나. 그날부터였습니다. 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다음 날부터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정민이가 전화하면 받았지만 먼저 걸지는 않았지요. 엄마 요새 왜 전화 안 해요? 바쁘니까 방해하기 싫어서. 무슨 방해예요? 전화 주세요. 알았어.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예년 같으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민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추석에 내려갈게요. 그래. 음식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사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정말 음식 안 해요? 명절인데. 정민이가 사온대요. 그래도 당신이 만든 게 더 맛있는데. 괜찮아요.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는데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정민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민지와 지우는 오지 않았지요. 엄마, 미안해요. 민지가 지우 데리고 친정 간대요. 그래, 괜찮아. 내년에는 꼭 같이 올게요. 응. 정민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차례상을 차리고 저를 올렸습니다.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정민이가 사온 음식은 비싸 보였지만 정이 없었지요. 정민이는 일찍 돌아갔습니다. 민지가 자꾸 전화한다며 급하게 나갔어요. 엄마, 잘 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민이가 나간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당신 요새 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면 왜 이래요?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혹시 민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날 민지네 집 갔을 때 뭔가 있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를 할망구래요. 병균이래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날 문 앞에서 들었던 말들, 무시당한 기분, 무너진 마음. 다 말했지요.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거였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정민이한테 전화해야겠어. 안 돼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이런 걸 참고 있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요. 제발 그냥 넘어가요. 남편은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지만 나는 무덤덤하게 받았어요. 예전처럼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아. 별일 없어. 지우가 요새 많이 컸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 나중에 봐도 돼.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반찬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정민이네 집에 갖다 줬는데 이제는 하지 않았지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민이 반찬 안 해줘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지가 배달시켜 먹는데요. 그래도 손수 만든 게 낫잖아요. 병균 옮기면 안 되잖아요. 쓰디쓴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비싼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지요. 쪽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그 글씨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예요. 잘못이 없어요. 다만 잘못된 사람을 만난 것 뿐이지요. 나는 쪽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정민아.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2돌이 지나 3돌을 앞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아이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잠깐, 그것도 민지 눈치를 보며 스쳐 지나가듯 봤을 뿐이에요. 정민이는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지요. 엄마 요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 몸 챙겨 먹어라. 내 민지가 요새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가 집안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상처만 받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민이 목소리 들었어요. 뭔가 힘들어 보이던데. 다들 힘들죠 뭐.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민지가 우릴 원하지 않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답답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민이었지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지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제발요. 민지가 집을 나갔어요. 지우가 혼자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우가 혼자? 네,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민지가 없고 지우만 혼자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지금 당장 와주세요. 알았어. 지금 간다. 서둘러 외투를 걸쳤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지요. 여보, 어디 가요? 이 밤에? 정민이네 가야 해요. 지우가 혼자 있대요. 뭐?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당신은 집에 있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급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손주가 혼자 있대요.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민지는 어디 갔대? 모르겠어요,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아까 한 번 문자가 왔는데 답답해서 나갔다고만 써 있었어요. 지우는 괜찮아. 겁먹은 것 같아요. 계속 울고 있어요.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택시는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요금을 건네고 뛰어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지요. 문이 열리자마자 정민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지우는? 안에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눈앞에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바닥엔 음식 봉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치킨 상자, 피자 박스, 편의점 도시락 용기, 과자 봉지, 음료수 캔. 쓰레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녔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지우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퀭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볼은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다가가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게, 너무나 작게 불렀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 앞에 앉았어요. 지우의 손을 잡았지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왔어. 이제 괜찮아.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지도 못하는 것 같았지요. 너무 지쳐서. 정민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사흘째 제대로 밥을 안 챙겨줬대요. 지우가 말했어요. 사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사흘 동안 굶겼다고? 지우야, 배고프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지우 배고파요. 엄마가 밥 안 줘요.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지요. 시든 채소 몇 개, 유통기한 지난 우유, 상한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밥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라면이 하나 있었지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어요. 냉장고에서 계란 2개를 꺼내 확인했지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넣었어요. 파도 조금 있었어요. 시들었지만 썰어 넣었지요. 라면이 끓는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치우고 물을 받았어요. 손이 빨리 움직였지요.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그릇에 담고 후 불었어요. 지우에게 가져갔지요. 자, 지우야. 이거 먹어. 아이는 라면을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젓가락을 쥐고 후루룩 먹기 시작했지요.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천천히 먹어, 지우야. 목 메이겠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지요. 라면을 다 먹은 지우는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불러요. 그래, 잘 먹었어. 우리 지우 이제 기운 나겠다. 정민이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지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집에 이런 줄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지우를 씻기기로 했습니다. 욕실로 데려가 옷을 벗겼어요. 아이 몸은 너무 말랐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지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지우를 안아 욕조에 앉혔지요. 지우야, 따뜻하지? 네, 좋아요. 머리를 감겼습니다. 샴푸를 묻히고 부드럽게 문지르며 거품을 냈어요. 엉킨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풀었지요. 아프면 말해, 지우야. 안 아파요. 기분 좋아요. 수건에 비누를 묻혀 부드럽게 문질렀지요. 목, 팔 등 다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할머니, 간지러워요. 간지럽지? 조금만 참아. 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머리를 말려줬어요. 드라이어로 천천히 말리며 빗질을 해줬지요. 우리 지우 이제 깨끗하네. 예쁘다. 할머니도 예뻐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나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지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깨끗한 잠옷을 입고 단정해 보였어요. 지우야, 이제 잘 시간이야. 할머니랑 같이 잘래요. 그래, 할머니랑 같이 자자. 아이를 안아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누웠지요. 지우는 내 팔을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뜨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나는 밥 많이 먹어야 힘이 나요. 그럼 지우야. 밥 많이 먹어야 쑥쑥 크고 힘도 생기지. 우리 지우 앞으로는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나랑 안 놀아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바쁘신가 봐. 엄마는 옆집 연지 아빠랑만 놀아요. 방에서 문 잠그고 놀아요. 나는 혼자 놀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옆집 연지 아빠?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지우야, 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연지 아빠가 우리 집에 와요. 엄마랑 방에 들어가요. 문 잠그고요. 나는 혼자 텔레비전 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옆집 남자. 방에서 문을 잠그고
지우야, 연지 아빠가 자주 와? 응. 자주 와요. 엄마가 조용히 있어라고 해요. 그래서 나 혼자 놀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지는 누구야? 옆집 언니예요. 같이 놀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놀아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옆집에 사는 남자. 딸 이름이 연지.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민지와 방에 들어간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할 뿐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스르륵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우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지요. 옆집 연지 아빠랑 방에서 놀아요. 설마 그럴 리가. 조심스럽게 지우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민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정민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지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지우가 그러는데 옆집 남자가 자주 온대. 민지랑 방에 들어간대. 정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연지 아빠라고 했어. 옆집에 사는 남자 있니? 정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705에 사는 회사원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연지예요. 기혼자야? 네. 아내랑 딸이랑 살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아, 혹시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마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지요. 정민이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요. 아니에요. 민지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민아, 확인해봐야 해.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정민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혼자 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정민이 혼자서는 힘들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우 곁에서 밤을 샜어요. 아이가 깨면 무서워할까봐. 새벽이 되자 지우가 깼습니다. 할머니? 응, 지우야. 할머니 여기 있어. 배고파요. 알았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여전히 거의 비어 있었지요. 정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장 좀 봐올게. 너는 지우 좀 봐줘. 네, 엄마. 새벽 6시에 문을 여는 마트로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식료품 코너를 돌았어요. 쌀, 계란, 우유, 빵, 과일, 채소, 고기. 지우가 먹을 만한 것들을 골랐지요.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계란찜을 했어요. 소시지도 구웠지요. 지우는 식탁에 앉아 신나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그저 밥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우에게 물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하나만 물어볼게. 응? 연지 아빠가 언제 와? 자주 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침에 아빠 출근하고 나면 와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럼 엄마랑 방에 들어가? 응. 엄마가 지우는 여기서 만화 보고 있어라고 해요. 그러고 방에 들어가요. 오래 있어요. 얼마나 오래냐고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3살 아이에게 시간 개념을 물어봐야 소용없었어요. 지우야, 그 이야기는 아빠한테도 말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는 맨날 늦게 와요. 자고 있어요. 정민이는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으니 집안 상황을 몰랐던 겁니다. 민지는 정민이가 없는 낮 시간에 남자를 집으로 들였던 거지요.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응.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는 순수한 얼굴이었어요. 정민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아 들었지? 네. 정민이는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오늘 회사 쉬고 집에 있어 볼게요. 혼자서 괜찮겠어? 괜찮아요. 제가 직접 봐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결정한 일이니 믿어야 했어요. 그럼 엄마는 지우 데리고 우리 집에 갈게. 너는 오늘 혼자 있어봐. 네, 엄마. 고맙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반겼어요. 지우 왔네. 우리 손주. 할아버지. 지우는 할아버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도 웃었지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지우 좀 봐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와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지우와 놀아줬습니다. 그림책도 읽어주고 블록도 쌓아주고 숨바꼭질도 했어요.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사실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오늘 낮에 제가 집에 있었어요. 숨어서요. 민지는 제가 출근한 줄 알았죠. 그래서 10시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지가 문을 열었어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 705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복도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민지가 남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문을 잠그고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저 어떡하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는 소리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아 일단 집에 와. 엄마랑 같이 얘기하자.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민지가 바람을 폈어요. 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이가 직접 봤대요. 옆집 남자가 집에 들어오는 걸. 그럼 지우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겠죠. 엄마 아빠가 방에서 문 잠그고 있는 동안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정해요. 지금 지우 있잖아요. 남편은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정민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퉁퉁 부었고 안색은 창백했지요. 지우는 할아버지와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너 민지한테 말했어? 아니요. 말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럼 언제부터였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우 말로는 자주 왔다고 하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속인 거지? 엄마 저 이혼해야 할까요?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강요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지우는요? 지우는 어떡해요? 지우는 우리가 키운다. 내가 양육권 받는다. 민지가 순순히 포기할까요? 안 한다면 싸워야지. 정민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할래요.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그 말에 나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아침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정민이와 함께였어요. 사무실은 허름한 건물 3층에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차 한 잔을 내밀며 물었어요.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 조사 좀 해주세요.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지우가 한 말 정민이가 본 것 의심되는 남자. 탐정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사진, 동영상 필요하시면 녹취까지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탐정과 계약을 맺고 나왔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정민이와 함께 서둘러 갔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민지가 아파트 현관에서 남자를 맞이하는 모습. 웃으며 악수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거실에서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 가깝게 붙어 있었지요. 세 번째 사진. 남자가 민지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 네 번째 사진.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다섯 번째 사진. 2시간 뒤 나오는 모습. 옷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도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손을 잡고 있었지요.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 마주보고 웃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남자가 민지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나오는 모습.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거리에서 키스하는 모습. 대낮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정민이는 사진을 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내 아내라고? 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대 남자는 705에 사는 김성호 씨입니다. 49세 회사원이고요. 기혼자입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딸 이름이 연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둘의 관계는 약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마주친 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6개월. 반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거였습니다. 녹취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정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탐정은 USB도 건넸습니다. 모든 자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민이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나도 옆에서 조용히 따라갔지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어, 정민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을 잘못 만난 거야. 정민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그날 저녁 우리는 민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민이가 먼저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집 앞 카페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나와봐. 중요한 얘기야. 민지는 3분쯤 뒤에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짜증난 표정이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바쁘다니까요.
정민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정민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야. 다 봤어. 민지는 눈을 크게 뜨고 사진들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지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이게 다 오해야. 정민이는 사진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뭐야? 김성호 씨랑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건? 호텔 들어가는 거. 이건? 키스하는 거. 민지는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저를 미행해요. 이건 불법이에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그 순간 나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법? 내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 게 불법이지 이게 무슨 불법이야. 민지는 나를 쏘아봤어요. 어머님은 왜 나오세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잖아요. 부부 문제? 내가 내 손주를 굶기고 방치한 게 부부 문제야. 내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고 지우 혼자 텔레비전 보게 한 게 부부 문제야.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탐정이 정리해준 보고서였지요. 여기 다 적혀 있어. 내가 6개월 동안 그 남자를 만난 기록. 호텔 영수증, 카페 영수증, 식당 영수증. 다 있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지는 그걸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그냥 친구예요. 친구. 호텔 가는 친구. 키스하는 친구.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이가 사진 한 장을 집어 민지 앞에 던졌어요. 이것 봐. 우리 집 현관에서 너희 둘이 들어가는 거. 지우는 거실에 혼자 있었어. 내가 그 남자랑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갔을 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울 자격 있어? 지우는 생각 안 해? 지우는 제가 키울게요. 잘할게요. 안 돼. 넌 엄마 자격이 없어. 민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아이예요. 법적으로 제가 친권자라고요. 뭐?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이 사진들 다 증거로 제출할 테니까. 아이 방치 간통 다 나올 거야. 민지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야, 이혼해. 더 이상 못 참겠어. 정민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안 돼. 끝났어. 우리 끝이야. 정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따라 일어났어요. 민지는 테이블에 앉은 채 울고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으며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죠?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사랑했으니까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이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지요. 민지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친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친권은 아버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방임, 간통행위 모두 불리한 증거입니다. 민지의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겠지요. 일주일 뒤 민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요. 친권도 정민이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지우를 만나게 해주세요. 정민이는 고민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결정해. 하지만 엄마 생각은 지우가 크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결국 면접 교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인 내가 동석하는 조건으로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협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았어요. 재판정에 섰을 때 민지를 다시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네. 정민이와 민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친권은 아버지에게, 면접 교섭권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합의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렇게 정민이와 민지는 갈라섰어요. 재판정을 나오며 민지가 정민이를 불렀습니다. 정민아. 정민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왔지요.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니까요. 재판이 끝난 날 저녁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속고 살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게 엄마가 할 일이야. 사랑만 주는 게 엄마가 아니야. 지켜야 할 사랑은 싸워서라도 지키는 게 진짜 엄마지. 정민이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지우 아빠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알아. 넌 잘할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이혼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고생 많았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해냈잖소. 네, 해냈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강해졌어. 예전엔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싸울 줄도 안 해. 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대단해요. 70평생 사신 분이 이렇게 변하다니. 사람은 변해야 할 때가 있나 봐요. 특히 지켜야 할 게 생기면. 며칠 뒤 지우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정민이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엔 힘들 테니까요. 엄마 폐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식구가 무슨 폐야. 정민이의 방을 정리하고 지우의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장난감 상자를 놓았어요. 지우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내 방이에요? 응, 지우 방이야. 와, 좋아요. 아이는 신나서 방을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를 만나고 싶다고요. 정민이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지. 하지만 엄마도 같이 갈게. 네, 부탁드려요. 주말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갔습니다. 민지가 먼저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우를 데리고 다가가자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하지만 지우는 민지를 피해 내 뒤로 숨었어요. 할머니 뒤에 있을래요.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엄마 모르겠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요. 그 말에 민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지요.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민지 씨, 오늘은 이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지우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우리는 공원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지가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엄마가 슬프신가 봐. 왜요? 지우를 못 만나서. 나는 엄마 싫어요. 나 혼자 두고 연지 아빠랑 놀았어요.
3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나중에 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싫어요. 그래, 지금은 그래도 돼. 천천히 생각하자. 그날 이후로도 민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번번이 거부했어요. 만나도 어색하게 앉아만 있었지요. 3번째 만남 때였습니다. 민지가 선물을 들고 왔어요. 큰 로봇 장난감이었지요. 지우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사왔어. 지우는 장난감을 보더니 조금 관심을 보였어요. 예쁘다. 가지고 놀래? 응.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요. 지우한테도 정민 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모두에게 잘못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그 사람이랑 다 끝냈어요. 연락도 끊었어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지우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엄마 노릇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지우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우가 원하면 만나고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평생 기다릴게요. 민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 같았어요. 후회와 반성이 섞인 눈물. 그날 이후로 민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 책, 장난감. 하나하나 신경 써서 가져왔지요. 지우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쌀맞게 대하던 아이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재밌어요. 그래? 엄마도 같이 할까? 응.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진심으로 반성하면 기회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한 번 속은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정민이는 한 달 뒤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차로 10분 거리. 이사하는 날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습니다. 남편도 함께 와서 무거운 짐을 날랐지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방 2개에 거실, 주방. 지우 방도 따로 있었지요. 할머니, 여기 내 방이에요. 그래, 예쁘다. 할머니도 자주 와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올게. 정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매일은 아니어도 돼요. 저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그래도 자주 올게. 짐을 다 정리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배달시킨 치킨이었지만 다 같이 둘러앉아 먹으니 맛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이 변하다니.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은 거예요. 뭐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요. 참아주는 사랑, 지켜주는 사랑, 떠나보내는 사랑. 다 다른 거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용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손주 웃는 얼굴 볼 수 있어서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보슬 부드럽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우리 집에도 내 마음에도 지우의 삶에도 봄이 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참기만 하지 않으리라.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리라. 그게 할머니의 힘이고 엄마의 힘이니까.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햇살이 쏟아졌어요. 지우가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비 왔어요. 나가서 놀아요. 그래, 나가자.
장화 신고 나가자. 아이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땅에서는 흙냄새가 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지우는 무릉덩이를 신나게 밟으며 웃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우리에게도 지우에게도.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봄을,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사랑은 참는 거라고, 희생하는 거라고, 눈 감아주는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지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지요. 오늘 이야기 속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지켜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저 꿈소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진한 감동과 울림을 드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